작가가 잘 모를 텐데요. 했더니 그 포인트 레슨 해주시는 분이 그러면 어때요?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.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거라도 듣기만 할 때는 5%의 그 남는 게 있는데 서로 설명하게 할 때 학습 내용은 90%가 남는다.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오류가 있을까 봐 그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설명하게 하기를 이렇게 좀 그거 하는데 음, 우유에 칼슘이 많지만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좀 이게 좀 흡수가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났고 또 그래서 서로 좀 설명하게 하는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강의의 목적은 내용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. 자신의 문제가 테이블에 올려지고 논의될 때 학습자들의 주도성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. 이 부분이 음, 이렇게 막 여기 내용에 보면은 사장이 떤 건의도 수용하겠다.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막 반납하고 토의가 이루어졌다. 그러니까, 이게 내 문제가 아니면은 사실 아무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. 그래서 내 문제가 될 때 진짜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내 문제를 뭔가 해결할 수 있겠다. 이 강의로 인해서. 그래서 그 접점의 링크를 만들어줘야겠다.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계속 가르칠 때 그 내용을 생각한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하지? 그러니까 자기는 가르치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그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 어떻게 그 링크를 찾아내는가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죠. 그, 그 말하는 동기부여가. 음, 네. 그래서 그 동기부여란 말이 뭔가 좀 생소했는데, 저 사람의 삶의 문제와 이 강의의 링크구나,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되고, 어떻게 해야 되겠다?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름이 안 써 있어서 그랬구나. 그, 선생님이랑 같이 그 아티스트회 인증하고 있어요. 신민혜예요. 네. 네. 소리 들리세요? 저 여기 처음이어서 이렇게 여기 이런 또 방식은 또 처음이어서 저는 이제 그 책을 그 방학 때 좀 읽었던 책인데 좀 제목이 민족의 영웅 안중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어, 전우용 씨라고 역사학자인데 좀 많이 요즘에도 좀 많은 시사적인 발언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제가 이걸 방학 때 좀 읽다가 좀 중간에 못 읽었어요. 그래가지고
책을 학교에 다시 주문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제가 읽던 이후부터 읽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은 안중근이 어떻게 어 그 암살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이 좀 나오고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어떤 상황으로 이제 삶이 벌어졌는지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부분은 그 안중근의 그 당시 시대를 어떻게 잘 읽었던 사람인가, 어떤 그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양한 그 당시에 여러 학자들하고 당시에 이제 그 세계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서술한 내용들을 이제 읽었는데 제가 이제 그 표시한 부분은 그 박은식이라는 좀 또 이분도 그 역사학계에서 좀 유명하신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은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. 안중근은 세계적인 안강을 갖고 스스로 평화의 대표를 자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.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대종교가 대시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칭찬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안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에스페란토 공부를 하면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시해할 때 외쳤던 말이 에스페란토였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또 제가 방학 때 영웅이란 영화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. 그래서 그 평화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인제 요즘에 국제 정세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또 이제 이 한반도와 또 이렇게 이 주변 정세가 요즘에 좀 들썩들썩거리면서 좀 전쟁의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약간 그런 게 좀 두려운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이걸 좀 '이런 시대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지 않나.'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전쟁이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'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?'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는 과정에서 이제 책을 좀 봤고요. 그래서 평화라는 말 우리가 지금 흔히 이렇게 쓰는 말인데 이 평화라는 말도 어 수평적 조화라는 뜻이라고 해요, 원래 그걸 풀면. 그래서 "자주 독립한 국가들의 대등한 공존이다."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네요. 이거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족이란 말, 뭐 평화, 뭐 민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뭐 백성민자를 옛날에는 좀 되게 이렇게 천시했다는 말도 있고요.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날 가족이 하나하나 다 옛날에는 없었던 개념들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, 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위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이런 시대를 잘 읽고 어떻게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이후에 인류 인류 너무 거창한데 하여튼 그런 역사나 뭐 우리 민족이나 이런 우리 또 교육이니까 '우리 학교 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냥 책을 좀 그러니까 항상 평화로워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우리 안에 어떤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중근이 가졌던 어떤 그런 의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게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도 되고요.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저는 이제 마침 과목이 사회 과목이라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같이 또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. 수업 시간에도 애들한테도 그런 거 얘기하게
하고 하는데 그걸 좀 같이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. 유 이퀄리브리엄이고요. 그냥 뭐 여기에서 인상적인 내용, 폴김 교수님에 대해서 인상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면 253쪽에 저는 초중고 시절 하위 1%에 포함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교도 싫고 공부도 싫고 체제도 싫고 그랬어요라는 내용이 나와서 좀 깜짝 놀랬고 이분께서는 나중에 본인께서 학생들에게 뭐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동기유발하시는 거에 더 관심이 가져가지고 그런 거에 관심이 가졌다라는 내용,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다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뭐 글로도 남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꺼야 되나요? 예? 저는요.
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